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과 소련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를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냉전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은 이 경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서로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서로 핵무기를 더 많이, 더 강력하게, 더 먼저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에 소련이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국은 소련이 곧 수소폭탄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하고 두려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수소폭탄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수소폭탄 실험, 캐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캐슬 작전은 1954년에 미국이 마셜 제도에서 실시한 일련의 대규모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하는 극히 중요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새롭고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된 대립 속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캐슬 작전은 총 6번의 핵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험의 이름은 브라보, 로미오, 군, 유니온, 양키, 넥타입니다. 사실 여기에 취소된 실험 에코를 포함하면 총 7번의 실험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강력한 실험이 바로 브라보 실험입니다. 브라보 실험은 캐슬 작전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실험으로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으며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 전례 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브라보 실험은 미국의 10번째 핵실험이었으며 대기 중에서 실시된 실험들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했으며 당시 가장 강력했던 차르 봄바의 30% 수준으로 위력은 약 15메가톤 TNT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 전 미국의 예상은 4에서 8메가톤, 즉 약 6메가톤이었습니다.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력은 미국이 일으킨 최악의 방사능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폭발로 인해 거대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고 방사능이 섞인 제가 섬들과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 이후 특히 롱겔랍과 우티릭 같은 섬에 살던 마셜 제도 주민들은 심각한 방사능 노출을 경험하였습니다. 방사능이 섞인 제가 눈처럼 내려 사람들의 피부에 닿았고 물과 음식을 오염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곧 구토, 탈모, 피부 화상 등 심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239명의 마셜 제도 주민과 28명의 미국 군인이 있었으며 모두 대피하였지만 이미 큰 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롱겔랍 환초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대피 전까지 약 175라드의 방사능을 받았습니다. 아일린기나에 있던 사람들은 69라드, 우티릭에 있던 사람들은 14라드, 그리고 롱겔랍 환초에 있던 28명의 미국 군인들은 평균적으로 78라드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방사선 노출의 영향은 노출된 방사선의 양,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방사선 노출량은 연간 5라드 이하로 간주됩니다. 브라보 실험에서 방사선 노출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티릭 섬에 살던 주민들은 약 14라드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은 단기적으로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일린기나에 있던 주민들은 약 69라드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은 단기적으로 피로와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백혈병과 갑상선암 같은 심각한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롱게리크 섬에 있던 미국 군인들은 평균적으로 78라드에 노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단기적으로 메스꺼움, 탈모, 피로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롱겔랍 섬에 살던 주민들은 가장 높은 방사선 노출량인 175라드를 경험했습니다. 이 수준의 방사선은 단기적으로 구토, 피부 화상, 탈모, 심각한 피로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백혈병, 갑상선 질환, 불임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높은 방사선 노출은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손상으로 인해 후대에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마셜제도 주민들은 암과 갑상선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한 가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프로젝트 4.1입니다. 프로젝트 4.1은 브라보 핵실험 이후 시작된 충격적인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여러 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연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사능이 그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장기적인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마셜제도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방사능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능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1982년 국방핵국 보고서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의학적 연구와 과학적 연구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진행된 연구였으며 그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손상의 세부적인 측면을 분석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보 핵실험 직후 미국 정부는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전혀 경고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낙진에 노출된 후에야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방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고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셋째, 연구 결과의 은폐 및 지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 4.1의 연구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거나 발표가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조차 그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 은폐로 인해 심각한 신뢰성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 4.1에 포함된 마셜제도 주민들에 대한 추가 추적 검사는 1954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극심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핵실험 후 첫 10년 동안 그 영향은 모호하고 방사능 노출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된 롱겔람 여성들 사이에서 유산과 사산이 사고 후 첫 5년 동안 2배로 증가했지만 그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아이들 사이에서는 발달 문제와 성장 장애가 나타났지만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서 영향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갑상선암이 비율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까지 노출된 사람들 중 거의 3분의 1이 종양에 걸렸습니다. 암, 갑상선 질환, 생식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는 방사능 노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이나 보상 없이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4.1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오랜 기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야 했고 몇몇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핵무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웠고 많은 사람들이 핵실험과 핵무기의 사용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보 핵실험은 핵무기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4.1은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과학 연구와 실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무서운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캐슬 작전과 브라보 실험, 그리고 프로젝트 4.1을 통해 우리는 핵무기의 위험성과 그것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포 미스테리 사건을 들려드리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